오늘 밤의 이 영화, 대한민국의 지금 독립계에 3대 소녀 영화가 있습니다. 3대 가슴 아픈 소녀 영화. 개 많은 소녀, 박화영, 그리고 2월. 꽤 그럴싸한데요? 근데 지금 몇 월이죠? 2월이에요. 와, 사이즈 나왔죠? 다 설계된 거예요? 설계된 거. 다 계산해서 움직이고 아, 있으니까 네, 네네네. 똑바로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2월 아직 못 만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주 하나를 이제 한번 캐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주인공 민경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갔어요.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만두집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매매도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불우한 일들이 있는 소녀예요. 그 공부하는 방향이 사회복지사예요. 도덕적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실상 생활하는 거 보면 만두를 훔친다든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되게 우리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비도덕적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 소녀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녀가 과연 나쁜 사람일까 착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동시에 그걸 보면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도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사정은 다르지만 어쩌면 나도 저렇게 좀 발악하면서 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긴 해요. 그게 진짜 감독님의 의도일까? 아, 김시선 당신 생각이 맞을까? 제가 요 2월 감독님, 김중현 감독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왔습니다. 아, 진짜요? 제 누굽니까? 아 감독님을 직접 모시고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듣자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나중에 확대해주세요. 아, 감독님 고몽입니다. 아, 저희가 그 영화 얘기 2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냥 나와 주시죠? 진짜 오신 거예요? 네, 오셨어요. 네. 아니 직접 의자까지 들고. 네. 아유, 아니 진짜 의자까지. 네. 저희 또 한 걸음에 달려오신 김중현 감독님이십니다. 직접 이렇게 오셔서 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자기 소개를 짧게. 네, 저는 영화 2월을 연출한 김주현입니다.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이런 댓글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김중현 감독님과 함께 2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무조건 보고 오시고 그래야지 흡수가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스포는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스포니까 보고 오세요 일단. 보고 같이 저희랑 마치 궁금한 점들 하나하나 또 해석해 가면서 풀어가시면서 같이 이 영화에 대한 재미를 배로 늘리시면 좋겠어요. 처음 분에 저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졌어요. 민경이 친구 여진이 누워있고 그것을 이제 바라봐요. 근데 이 바라볼 때 저는 이 태도가 조금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치 어떤 죽어있는 동물을 관찰하듯이 그래서 이게 뭘까? 과연 이 장면 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누가 죽어가는 친구 앞에서 지금쯤은 죽었나 안 죽었나 바람을 보는 여자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민경이라는 인물이 변하고 다른 행동과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배우한테 그 얘기했어요. 만약에 민경이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끝나지만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얘는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이 이후의 시간을 돌파하고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어떤 궁금증, 질문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민경이는 왜 자꾸 하다가 일이 망가지면은 그걸 해결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 상황을 도피한다거나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요. 아이를 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 그거는 저는 그 행동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막상 그 아이랑 놀러 갈 때 사실 버리려는 의도로 놀러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엄마나 가족처럼 느껴지면 사실 놀고 싶었던 건데 우연찮게 걔랑 놀고 걔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다른 꿈이 있는데 이거 나보다 나이 먹은 아저씨랑 살아야 될 판이고 뭐 이거 예를 들면 요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민경의 아이는 현실 직시를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가면 나까지 같이 물속에 들어가겠다. 손절을 잘 친다. 그렇죠. 손절각을 잘 본다. 네, 잘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너무 것 같아요.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여진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 속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민경이가 어떤 열등감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사실 설정상으로는 여진이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라는 설정이에요. 사실 부유한 딸인 맞아요. 거고 반면에 민경이는 아빠가 쇼윈도를 깨고 그 물어주지 못해서 지금 목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 월세도 내지 못해서 보증금 다 까이고 지금 쫓겨나는 판이다. 그와 이 친구의 비교 상태.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고 이 친구 나는 불행한데 난 죽을 생각이 없고. 맞아.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부딪히면 과연 민경이가 어떤 감정이 터질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잘 안 되게끔 하려고
굉장히 꼬장을 피워요. 민경이랑 아이가. 없을 때 막 이상한 얘기를 하죠. 맞죠. 놀러온 남자친구한테. 여진이 없을 때 여진과 어떻게 보면 약간 썸을 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에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진이가 좀 가벼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흠을 그래서- 내죠. 네, 막 흠을 자살했다는 자살했다는 얘기도 막 툭툭 던지고 그런 식으로 흠을 내는데 그게 되게 미운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객 입장에서. 그런데 뭔가 이해가 돼. 그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캐릭터는 현실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있죠, 많죠. 굉장히 어두운 단면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에서 못 보거든요. 왜냐면 감독님의 그 재량을 투자자들이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근데 독립 영화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집이 집약된 장면 중에 하나가 우물 이야기라고 봤어요. 그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 반영이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이제 여진에게서 굉장히 이상한 마을의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레전드 됩니다. 오브 우물 예. 얘기겠죠. 이모 할머니가 남편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이모 할머니의 남편이 빨갱이로 몰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험한 일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모 할머니는 충격을 막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충격을 먹다가 어느샌가 막 도망치고 하다가 어떤 작은 우물에 빠지게 돼요. 사람이라면 거기 우물에 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모 할머니가 거기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경이 의문점을 제시하죠. 실제 그 우물을 보면서 영화 속에서 이렇게 수심이 낮은 우물에 사람이 빠져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은 그냥 저도 모르게 뭔가 이 친구가 겁나고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웅덩이가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안에 있는 저희 외갓집. 천안에 있는 외갓집. 실제 외갓집이세요? 네, 외갓집. 맞아. 내가 어릴 때 거기 과수원에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네. 내가 되게 무서워했었지. 주변 어른들도 혹시나 내가 놀다가 빠질까봐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어떤 경고성으로 죽었다 사람이 거기서 나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문득 그거를 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무서워하는 어떤 민경의 마음 이런 것들 사실 실상은 별로 깊지도 않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웅덩이인데 그냥 어떤 그런 얘기들만으로 두려워하는 느낌. 영화 후반부 이르게 되면 민경이 무언가에 쫓기다가 그 우물에 빠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이 우물에는 사람이 빠질 리가 없어 라는 의문점을 당연시하게 하게 됐지만 저런 과정에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떠밀리듯 도망가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우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도 많이 했던 거고.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함정인데 어디에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빠지는 함정 같은 게 민경의 삶이 아닐까. 바로바로 자기가 정리하지는 않는 상황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민경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궁금하다. 끝까지 얘를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경이 여진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진규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민경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대부분이 나쁜 아이, 아무리 상황이 그렇지만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성훈이라는 아이와 호흡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해요. 썰매장 갔을 땐 특히 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왜 갑자기 숨통을 틔워주신 건지.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경이가 여진이네 집에 갔을 땐 어떤 악의적 감정들이나 되게 차가운 감정들이 많이 있다면 여기 왔을 때 뜻밖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면서 좀 녹아간다는 느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죠? 톰 크루즈 아니세요? 샘 아니에요? 샘이에요? 저희 한번 읊어줘야 됩니다. 장소를 대여해 주셔서 여기 시청역 7번 출구 치즈웨이브죠? CGA이죠. 저희 직접 광고기 때문에. 네. 간접 광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직접 광고입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격이 좀 떨어져도.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앞뒤의 에피소드나 어떤 비하인드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 한번 질문 한번 사실 공감을 이 캐릭터들에서 많이 하긴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가슴에 찡 박히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민경이 설거지를 막 해요. 근데 설거지 막 하려고 하니까 성훈이 하지 마라 하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 생각난다고 싫다고 하거든요. 그게 약간 가슴에 약간 찡 박힌다 해야 되나? 그런 아이가 분명히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가끔 사람은 외롭잖아요. 외로울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내 옆에 같이 있어서 날 챙겨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잊지 못하고. 근데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이걸 해주면 난 기억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이 하는 것보다 아이가 할 때 저 아이는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또 외로움이나 사실은 뭐 엄마 아빠 이혼하기도 하고 키울 사람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이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겠다. 잠깐 피가 계속 들어와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되네요. 그 대사를 딱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그 전까지는 추상적인 감정만 있지 뭔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피자, 이게 또, 예. 이 아이가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성장했구나라는 게 조금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더불어서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민경이가 더 멈칫하게 네. 되는 거죠. 아이답지 않은 말 때 민경이가 받는 어떤 느낌이 어떨까? 좀 멈칫하지 않을까? 쉽게 돌아서지기 힘들겠다. 계속 진규가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표정을 보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좀 약간 뭔가 하는 듯한 인상이 보여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아니면 여쭤볼 수 없는 질문을 피자 먹고 할까요? 먹으면서요? 오케이. 피자 저희가 근데 먹으면 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자연스러운 거 좋아요. 자연스러운 저희 한 조각 먹으면서 좋은 질문 하나 한 입 드셔보시고 감독님이 한 입을 뜨시면 이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UPB 피자라고 이제 와 근데 피자가 와요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약간 허기가 살짝 가라앉았어요. 이거 질문 진짜 듣고 나면은 궁금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요? 민경이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을까도 궁금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그냥 이건 정말로 이 아이의 미래는? 다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을. 그거에 그럼 어떻게 살기를 바라셔요? 얘가 민경이 어땠으면 좋겠다. 엔딩 장면을 보고 나선 지금이라도 그냥 혼자 나가서 공무원 준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기대했던 걸 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라는 바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는 민경은 그리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아이잖아요, 사실은.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고만 얘기 들어도 말리고 싶고 가서 정도 그런 아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되길 바라잖아요, 걔한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근데 그 민경이라는 아이가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는데 도대체 엔딩이 어떻길래?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엔딩은 완전한 스포기 때문에 이 영화 분명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들게 하고 결말 진짜 매력이 있어.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어떻게 보면 장면들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봄이 오기 직전이잖아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는 그 기분에서 보시면 공감대가 굉장히 3월이 오기 전에 꼭 보시면 좋겠어요. 요 정도에서 저희가 감칠나게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감독님한테 그 마지막 한마디. 이홀이라는 작품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잘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 느낌, 그러니까 각자만이 느끼는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영화가 굉장히 어둡고 불편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전에 없는 인물들을 만나고 혹시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었지 않았나? 저게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 전에 영화가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환경의 문제를 많이 다뤘다면 이번에는 사실 그걸 좀 걷어내고 인물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평생 한 번쯤 만나는 사람이야. 민경이라는 사람 만날 거야. 있어요. 과거에 만났다면 그 사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고 앞으로 만날 거라면 제 예방주사처럼 너무 적대시하거나 또 너무 왕따시키지 말고 쟤도 어떤 사연이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대로 만든 것 같아요. 역시 저희가 백날 말해봤자 감독님 말면 끝나. 너무 이홀의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좋은 감독이 그냥 필요 전제예요. 지금 백날 이렇게 앞에서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한 문장이면 좀 되지 않았을까 정도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 이런 인물이 실존한다면 믿고 거르는 민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인데 그런 인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영화 그리고 그런 인물들에게 앵글이 가 있는 영화 2월 추천드리면서 오늘 밤이 아니라 2월엔 이 영화로 마무리 하면서 저희는 피자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 끊지 마시고 오세요. 저희도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